사실 네. 앞에 내용보다 이 내용이 더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네. 기사를 2번을 썼는데 네. 그 퓨처캠 같은 경우에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도 개발 중이잖아요. 이거는 또 뭔가요? 사실 네. 앞에 내용보다 이 내용이 더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네. 기사를 2번을 썼는데 네. 이 기사를 쓸 때 너무너무 재밌게 썼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제 전립선 말기쯤 되면요. 네. 어떤 약을 써도 듣질 않습니다. 이제 거의 죽는 날만 거의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가족도 있고 주변 상황도 정리해야 네. 되고 하루가 그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수단으로 쓰는 게 방사선 그 의약품입니다. 아. 근데 이제 가장 강력하지만 부담스러워서 잘 안 써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방사성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후의 병기 같은 존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지만 또 말기 환자에겐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수단인데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아닙니다. 아, 지금 이미 있는 거예요? 예, 이미 치료제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2등인데 네. 그 2등 전략이 너무 뛰어나요.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는데? 아. 라고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네. 전략으로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2등 전략이라고 하면 기존에 나왔던 그 1등인 그 의약품을 좀 따라서 개발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 중에 노바티스라고 네, 있습니다. 네, 노바티스가 방사성 동위원소 아. 루테튬이라는 게 있어요. 네. 루테튬을 이용해가 루테튬 177인가? 그걸 네. 이용해서 그 아. PSMA 617이라는 전립선암 치료제를? 치료제를 네. 개발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치료제가 6월 달에 FDA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됐고요. 또 831명 임상을 했는데 임상 3상에서 사망 위험률을 38%를 낮췄고요. 그 말기 환자의 생존 네. 기간을 15.3개월 정도 늦췄어요. 그러면 퓨처캠이 아까 2등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이랑 똑같은 약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 PSMA 617 노바티스가 만든 네. 이 전립선암 치료제를 보게 되면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 펩타이드랑 그다음에 이제 루테튬 네. 그 177 요 두 개가 딱 결합되어 있는 네, 형태거든요. 네, 네, 네. 똑같은 형태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펩타이드는 뭔가요? 이게 펩타이드가 뭐냐면 아까 그 방사성 동위 원소는 치료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네. 암 세포를 네. 파괴를 해서. 근데 이게 정상 세포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암 세포한테만 가야 되잖아요. 네. 이 펩타이드는 뭐냐면 질병을 추적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정확하게 네. 그 전립선 암 그 세포를 딱 타깃만. 그렇죠. 네.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 타깃 질병 추적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셔틀버스예요. 펩타이드가 셔틀버스 역할을 하고 네, 네, 네. 거기 딱 가서 붙으면 내려다 주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네, 암세포를 딱 죽이는 네, 네, 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퓨처캠 같은 경우에 뭐 성능이 좋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똑같은 뭐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데 네. 이 펩타이드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어떻게 좋나요? 어떻게 좋냐고요? 잠깐만요. 아까 그 노바티스 약이랑 비교를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지난 11월 1일 네. 분자 암 치료라는 학술지가 있어요. 네. 글로벌 학술지인데 이 논문이 이제 퓨처캠이 이제 그 전립선암 투여 후에 네. 어떻게 달랐는지를 노바티스랑 비교해서 낸 논문이 있습니다. 보니까 네. 이 방사성 동위원소 이 치료제가 암 섭취율이라고 그러는데 암 섭취율이라는 거는 이제 암을 파괴시킨 정도를 나타내는데 4배 정도 높게 나왔어요. 전임상 결과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냐면 퓨처캠이 네. 굉장히 뛰어난 그 펩타이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 똑같아요. 그 루테튬하고 펩타이드 붙여서 네. 들어가는데 노바티스의 펩타이드는 몸 안에 들어가면 2시간 이내에 다 분해가 돼버립니다. 그럼 셔틀버스가 2시간 이내에 다 없어져 버려요. 몸 네, 안에서.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효가 떨어지나요? 약효가 떨어지죠. 2시간만 약효가 발생하고 나머지 2시간 이외에는 더 이상 이제 암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퓨처캠 같은 경우 72시간 이내에도 처음에 들어갔던 그 약물이 절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펩타이드가 네. 그만큼 빨리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암세포를 추적하는 네, 네, 네. 추적자 역할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좀 더 지속된다? 그렇죠. 이렇게 추적자 볼 수 있겠네요. 역할을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암세포가 더 많이 없어지겠죠. 아, 그 결과가 네. 그 같은 기간 내에 시간 내에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바티스 먹었을 때 네. 20이 없어졌으면 여기 퓨처캠 거 먹으면 한 80 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은 거죠. 아직 전임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효가 좀 더 좋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약효가 좋게 나타났고요. 또 국내에서는 또 임상 1상을 했어요.
일상을 해가지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탑라인 정도 결과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단위가 이게 밀리큐리라 그러는데 노바티스가 200 밀리큐리. 네. 그러니까 소위 그냥 밀리큐리 단어는 잊어주세요. 네, 200을 넣었을 때랑 퓨처에건 100을 넣었을 때랑 아. 효과가 똑같았습니다. 용량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효과는 똑같았다. 똑같은 용량을 넣으면 더 효과가 좋겠죠. 네. 절반만 넣어도 노바티스에 준하는 효과가 나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또 궁금해지는 게 펩타이드랑 이제 루테툼이랑 결합한 구조라고 했잖아요. 네. 루테툼은 더 우월한가요? 이게 이제 다들 착각을 하는 게 신약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네. 물질이 더 우수하냐 아니냐를 따질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루테튬 177이면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 쉽게 생각하시면 종로 금은방 어딜 가도 같은 금이잖아요. 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테튬은 동이라고 거기에 펩타이드를 붙인 건데 이 펩타이드 기술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퓨처캠이 좀 확실한 2등 전략이라는 거. 왜 또 2등 전략이냐면 이 펩타이드랑 루테튬 177을 붙여서 나온 약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걸 붙여갖고 성공한 사례가 노바티스입니다. 그래요? 왜 성공했기 때문에 퓨처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우리가 펩타이드는 더 우수한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2등 전략이라고. 그래서 이 임상은 실패할 가능성이 제로예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꽃길이 보장된 임상? 그러니까 결과가 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노바티스가 나왔던 아까 그 사망률 낮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과가 또 좋으면 좋았지 나쁠 수가 없는 임상입니다. 한번 계속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매년 2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해요. 근데 미국 남성 암 발병률 1위가 뭐 폐나 기관지 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위가 전립선 암이더라고요. 이제 2위인 폐 기관지 암보다 한 2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 2020년 기준으로 한 6,920억 원 정도이고 2025년엔 이게 1조 400억 원까지 커질 걸로 전망이 된다고 해요. 같은 기간에 글로벌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 19조 7천억 원에서 29조 8천억 원으로 증가할 거라고 관측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립선암 자체가 그러네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흔한 암이고 또 많은 남성들이 이제 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의 가치는 뭐 굳이 이렇게 숫자를 따지지 않아도 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뭐 숫자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융 투자 업계에서 볼 때 노바티스 약 같은 경우에 한 가치를 2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평가를 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원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토대로 이제 퓨처캠 FC705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현재 임상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도 한 최소 6억 5천만 달러에서 7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600억 원에서 8,800억 원대 수준이라고 분석된다고 합니다. 저기 임상 스케줄을 한번 쭉 보시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0년 3월이죠. 이때 이제 일상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2020년 11월 첫 환자 이제 임상 투여를 했고 내년 3월 정도에 이제 임상 1상이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네, 2022년 3월이요. 그러고 이제 그렇죠. 2022년 3월에 임상 1상이 종료가 되고 또 2022년 6월에 이제 임상 2상이 또 국내에서는 개시가 되는 거고 또 지금 미국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그 미국 임상 1상과 2의 이상을 동시에 신청을 할 거고 내년 2022년 1월이나 뭐 2월 뭐 또는 상반기 때 이제 임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회사는 끝까지 개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1상 또는 2상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기술 수출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회사의 현금 유입이 굉장히 빨리 될 거고 근데 기술 수출이라는 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그냥 뭐 계약금 받고 또 그다음에 이제 마일스톤 받고 이게 끝이 아니라 러닝 개런티 있잖아요. 근데 시장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그렇죠. 러닝 개런티가 상당히 많이 쌓일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임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 가치 많이 좀 인정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퓨처캠이라는 회사가 지금 어떻게 이 방사성을 이용해서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지 뭐 전립선 암이랑 또 파킨슨병 치료제는 어떻게 개발 중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재밌는 얘기 한번 들고 나올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약먹은 토크 애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